네, 첫 번째로는 진에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그제 LCC와 관련된 업체들이 일제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제도 우리가 짚어봤는데 의견이 다소 분분하거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1분기보다는 좀 다소 안 나올 수가 있겠고 과연 3분기에 어느 정도 좋아지는가가 관건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그제 일단 양 이틀 동안 LCC 종목들이 네. 다시 좀 반등이 나와줬고요. 하지만 LCC 종목들 지난 1분기 최대 호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에는 이제 대부분 많은 LCT 종목들이 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뭐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은 매출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2분기 들어서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 한 두세 달 동안 주가가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LCC 항공사들 1분기 실적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좀 좋았고 이에 따른 뭐 기저효과로 인해서 2분기는 1분기보다는 살짝 좀 못 미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금 5월 인천공항에서 운항 횟수 그리고 여객 수송 인원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월간으로 최대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5월이 비성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객 수송 쪽에서 사실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모습이고요. 여름 성수기 이제 7월, 8월 성수기를 앞두고 최근에 해외여행 예약이 늘고 있다라는 부분,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원달러가 1,300원 밑으로 지금 1,27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환율 하락에 대한 부분은 또 항공사 입장에서 보기에는 항공유 구입에 대한 비용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수익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1분기보다는 살짝 못 미치겠지만 다시 또 3분기 턴어라운드 될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일단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 한 2분기 동안 이어졌었던 주가의 조정은 조금은 좀 예상보다는 조금 더 좀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고 좀 네.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LCC뿐 아니고 대한항공을 중심으로도 지금까지 좀 답답하게 움직였었던 22,000원대를 뚫고 23,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대한항공도 그렇고 LCC 종목들 지금 한동안 좀 리오프닝 관련주도 좀 답답한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시장이 조금 상대적으로 불안한 시기에는 오히려 또 이런 종목들이 다시 또 실적과 관여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유망하게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항공주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엔터주 내에서 SM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무려 6%대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동반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순매수.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SM이 되겠습니다. SM을 비롯한 엔터주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보게 되면 SM에 좀 이제 어제 좀 상승됐었습니다만 며칠 전엔 또 과대한 좀 낙폭이 좀 맞아요. 있었죠. 예, 계약에 대한 부분들 해지가 일어나면서 좀 상당히 좀 시장에서 투심을 좀 얼어붙게 하는 좀 하나의 좀 원인이 작용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좀 저가 매수가 좀 일어난 부분도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돼서 좀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좋아지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는 이제 SM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엔터 4사 중에서 가장 좀 이제 자리가 좋다. 결국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싸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제 좀 제가 볼 때는 좀 통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4세대 걸그룹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이제 에스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스파 같은 경우는 초등 이제 기록이 보면 이제 170만 장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 뭐 4세대 그룹 하면 뭐 르세라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에스파가 좀 그래도 선두권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4세대 그룹에다가 이제 뭐 샤이니라든지 최근에 이제 좀 대표적인 아티스트들이 좀 컴백을 하면서 결국 이제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상당히 좀 제가 볼 때 시장에서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1분기에 영업이익 한 183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는데 2분기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정도가 좀 늘어나는 293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1분기 때 가장 좀 실적이 좀 낮고 오히려 좀 갈수록 좀 어떻게 보면 실적이 높아지는 상저하고의 좀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하반기에 최소한 2팀 정도가 지금 신인으로 좀 데뷔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도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뭐 하이브라든지 뭐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거의 신고가 흐름에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선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은 저는 SM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만 좀 장막판 밀리면서 좀 같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전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좀 엔터 4사 중에서는 SM의 좀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아침에는 또 골드만삭스가 하이브에 대해서 처음으로 보고 분석 리포트를 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52주 최고가 경신하고 있죠. 고점에서 한 30% 정도 조정을 받은 SM을 더 유망하게 매수 관점에서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이어갑니다. 네, 세 번째로는 방산주 내에서 현대 로템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방산주의 흐름이 괜찮아요. 현대 로템 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4.32% 올라왔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5월 26일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현대 로템을 사고 있거든요. 어떤 걸 보고 있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현대 로템이 최근의 수급은 기관입니다.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지금 좀 움직이고 있고요. 반대로 외국인은 지금 일단 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폴란드 계약건의 앞으로 기대감이 가장 큰 변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폴란드의 K2 전차에 대한 1차 계약분이 순차적으로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10대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 1, 2분기 동안 18대가 출고가 됐고요. 그리고 3분기도 지속적으로 지금 나눠서 출고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출고와 그리고 인도 시점에 한 2, 3개월 정도의 좀 갭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반영은 출고되고 한 2, 3개월 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분기 출고된 부분은 2분기 실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기존 출고된 부분 2분기 실적에 반영된다라고 하면 2분기 실적, 후실적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도 2차적인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와 2차 계약에 대해서 지금 조율 중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현지 생산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이 좀 사실 조율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현지에서 이제 금융 계약이라든지 현지 생산 문제 그리고 기술 이전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보다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컨소시엄 형태로 이제 기술 이전 방식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철도 전시회에서 기존의 레일 트레인 부분에서의 또 현대 로템이 기존에 가져가고 있는 수소 전기 트램에 또 실물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 현대 로템을 필두로 해서 현대에서 수소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에 대한 또 가장 또 핵심 계열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뭐 방산 부분이라든지 레일 트레인 쪽에 대한 트레인 관련해서 레일 관련된 사업 부분 역시도 안정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가가 다시 이제 방산주 쪽으로 좀 다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정을 받았었던 시기 대비해서 지금 고점 대비가 이제 4월 말이었거든요. 4월 말 대비해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조정을 받고 다시 좀 바닥권을 다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 처음에 드린 대로 기관 수급이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외국인 수급도 같이 붙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탄력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도 좀 들어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현대 로템에 대해서 소개해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는 게임주 내에서 W게임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게임주 내에서 W게임즈 사실 최근에 추세는 좋지 않은데 그래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빙고 캐시아웃이라는 게임이 미국에서 베타 테스트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 현금을 걸고 하는 스킬 게임이라고 하는데 스킬 게임이라는 것이 북미와 유럽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 현금을 걸고 하는 게임 뭔가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어떻게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측면에서 네. 지금 순현금에 대한 이 유입이 좀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제가 게임주 말씀드리면서 좀 토픽으로 좀 펄어비스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어제 좀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그래도 시장 대비 좀 잘 버텼던 게 게임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중소형 게임주 중에서 W 게임즈 같은 경우도 어제 좀 시장 대비 좀 잘 버티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1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미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컨센서스가 좀 이제 하회하는 매출 같은 경우는 계속 감소세가 좀 나왔었습니다만 오히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 분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전 분기부터 시작해서 전년 동기 대비 좀 약간 상승하는 좀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관리했던 부분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광고 선전에 대한 부분들 좀 효율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해서 좀 개선세가 조금씩은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향후 이제 보게 되면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스킬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분기부터 지금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3분기부터 좀 미국에서 정식으로 좀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동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직결적으로 지금 이제 연결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M&A 관련된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지금 이제 인수를 했죠. 아이게이밍 기업이죠. 슈퍼네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승인 절차가 좀 진행 중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승인이 된다고 하면 3분기부터 지금 이제 연결로 편입이 잡힐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3분기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터닝라운드 시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주가는 상당히 좀 밑에서 바닥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주가가 좀 과도하게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평가가 돼 있다. W게임스 소개를 들어봤고요. 다섯 번째 종목으로 이어갑니다. 네, 다섯 번째는 현대글로비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저께 연고점을 돌파를 했죠. 어제는 다소 쉬어가는 움직임이었는데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배터리 원자재 사업 진출 가능성에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한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또 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현대글로비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에 신사업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다른 이제 글로벌 전기차 업체 대비해서 사실 이 2차 전지 쪽에 대한 어떤 개발 속도가 좀 다소 더뎠습니다. 네. 그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셀 업체들과 또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라든지 다른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보다는 사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현대차도 지금 뭐 연구소에서는 이 배터리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결국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의 내재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재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연구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좀 보고 그러겠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현대차도 이제 그렇지만 현대차 계열사 중에서 지금 가장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게 현대글로비스인데요. 현대글로비스는 지금까지는 뭐 현대차 관련해서 기존의 뭐 완성차라든지 부품 이런 부분들을 운송을 담당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또는 폐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을 운송을 하고 여기에다가 뭐 트레이딩, 중개 무역까지도 지금 앞으로 신사업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원자재에 대한 트레이딩을 통해서 원자재 수급에 대한 부분도 직접적으로 이제 상사의 역할로서 담당을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요. 올해 1분기 경영 실적 발표에서는 또 폐배터리 관련된 리사이클링 사업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폐배터리 회수 진단 그리고 전처리 과정까지 사업을 확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지금 현대차 내에서의 전기차 밸류 체인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좀 시작이다라고 보고요.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해 나갈지 그 구체화시킬지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업 다각화가 주목받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렌텍 준비를 했습니다. 인공관절과 관련된 업을 하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1분기 실적도 괜찮았어요. 최근에 거래량이 실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떤 모멘텀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의료기기에서 좀 많은 종목들을 진짜 좀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인공관절 관련돼서는 지금 국내에서 마켓시어 좀 1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회사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은
뭐 슬관절부터 시작해서 뭐 고관절 좀 다양한 쪽에서 지금 인공관절에 관련된 제품을 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국내에서 좀 매출이 한 65%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좀 해외로서야 제가 볼 땐 진출을 좀 상당히 시도하고 있다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 시장이 한 1,500억 정도 내외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글로벌로 좀 확장하게 되면 거의 뭐 30조 원까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 마켓의 크기는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미국향 매출 같은 경우가 2017년에 뭐 54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지금 2배가량 성장하면서 지금 104억을 좀 기록을 했고 올해는 한 15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지금 이제 작년 대비했을 때 한 50% 이상 성장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뭐 멕시코라든지 뭐 태국으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출을 좀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멕시코 같은 경우는 바이오텍사와 지금 이제 계약을 하면서 뭐 3년간 최소한 1,000만 불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태국 역시도 지금 뭐 최소 750만 불 이상의 매출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내보다도 해외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의료기기 최근에 좀 상당히 아웃퍼폼하고 있는데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하나 좀 코렌텍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